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막 2년째인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32 동갑내기로 맞벌이 부부예요. 전 결혼 후 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고 스스로를 행복한 며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인데 좋은 남편과 부모님을 가족으로 만난 점을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만 더 나이가 들면 아이 가지기 힘들까 해서 내년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가에서 말씀은 안 하시는데 은근히 기다리시는 것 같기도 해서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조금 고부 갈등이나 이혼 사연은 아니에요. 저는 시부모님과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양가 부모님 모두 자식들에게 큰 간섭 없는 분들이세요. 특히 우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남들이 보면 친구 사이 아니냐고 오해할 정도로 각별하게 지내십니다. 아무 걱정 없는 새댁이 그럼 무슨 사연이 있는가 싶으시죠? 지금이야 저나 시어머니가 잘 지낸다고 하지만 사실 저도 결혼 전에는 예비 시어머니와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조금 특이하지만 남편을 유학 중에 만났고 어머니도 그때부터 알고 지낸 인연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엄청 잘 지냈고 만약 결혼해도 이런 시어머니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 적이 많아요. 물론 하지만 알고 지낸 시간이 있었다고 해도 남과 남이 가족으로 만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니 결혼해서 시댁과 갈등을 겪는 부류는 두 가지더라고요. 아예 안 보고 살거나 보고 살면서 지지고 볶고 서로 미워하며 살거나요. 그러나 정말 며느리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면 잘 지낼 방법은 얼마든지 노력하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노력하면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감히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흔히 며느리는 절대로 딸이 될 수 없다고들 하잖아요. 딸 같은 며느리는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고부 사이에 중요한 건 엄마와 딸처럼 허물 없는 사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한 선을 지켜야 잘 지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깨달은 건 그렇답니다.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는 서로 30분 거리에 사시는데요. 간혹 같이 백화점 쇼핑을 하시거나 운동 삼아 등산을 같이 가기도 하십니다. 어쩔 때는 그런 모습이 좀 신기해요. 저에게 말도 안 하시고 두 분끼리 약속을 잡아서 식사하시는 일도 꽤나 자주 있거든요. 고부관계도 그렇지만 사실 사돈끼리 가깝게 지내는 일이 흔한 모습은 아니니까요. 워낙 우리 엄마와 시어머니 성격이 다르다 보니 더 신기할 정도였어요. 엄마, 엄마는 우리 시어머니 안 불편해? 가만 보면 신기하단 말이야. 결혼 전에는 그렇게 어려워하더니 지금은 자주 만나서 여기저기 같이 다니는 거 보면. 신기할 게 뭐 있니? 나는 아직 네 시어머니 마냥 편하지는 않다. 나랑 네 시어머니가 잘 지내면 우리 딸을 더 예뻐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 더 잘하는 것도 있어. 그리고 너희 시어머니는 심성이 나쁜 양반은 절대 아니야. 예전이야 혹시 잘난 며느리가 자기 아들 잡고 살까봐 기선제압하려고 잘난 척 하신 거지. 근데 지금 봐라. 아무리 자식 일이라도 매번 저렇게 반찬 나르고 자식 며느리 챙기는 시어머니 없어. 그러니까 너도 어머니한테 잘해. 어휴, 내가 이거보다 뭘 더 어찌 잘해? 우리 어머니 성격 알잖아. 내가 뭐 하나 하면 10배로 되돌아오는 거. 어머니한테 뭘 잘해드리면 더한 게 와서 죄송하지. 그래, 맞다. 엄마도 처음에는 오해했었는데 네 시어머니 그런 단순한 면이 있지. 암튼 엄마랑 잘 지내니까 너도 좋지? 엄마도 다 일적으로만 사람을 만나다 보니
이렇게 허물없이 네 시어머니랑 보는 일이 즐거워. 두 분 다 마음에서 우러나 저리 같이 만나서 즐겁게 시간 보내시는 게 저나 남편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일이죠. 시집간 주변 친구들에게 우리 집은 시어머니랑 친정엄마가 이렇다 얘기하면 다들 놀랍니다. 일단 저희 시어머니는 조금 푼수 같고 귀여운 면이 있으세요. 올해 56세로 우리 친정엄마보다 한 살이 어리십니다. 사회생활은 한 적 없으시고 가정주부로 살림만 하신 전형적인 한국의 주부입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일을 오래 하신 데다 시어머니와 성격이 완전 반대세요. 조금 엄격하고 격식 있다고 해야 할까요? 사돈과는 절대 예의와 절도를 지켜야 하고 어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우리 엄마는 시어머니와 잘 지내시면서도 가끔 철없을 정도로 단순하고 격이 없는 시어머니 성격과 행동에 가끔 놀라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괜찮은 중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와 시어머니가 차근차근 대화를 나누시던 중 얼마 전 의도치 않게 양가 부모님에게까지 부부싸움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렸던 일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싸운 일은 사실 지나고 보니 별거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혼 한 해 만에 싸우며 양가 부모님에게 울면서까지 전화해 싸웠다고 말하는 바람에 부모님 두 분이 우리 부부싸움을 중재까지 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엄마는 그 일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시어머니에게 먼저 제가 철이 없어 미안하다는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우리 선아가 철이 없어서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애기 엄마가 될 수 있으려나 걱정이에요. 저번에 애들 싸운 일로 걱정 끼쳐서 죄송하네요. 우리 딸이 요즘 신경이 날카롭네요. 아니에요, 사돈. 이놈의 자식이 아빠 닮아서 성질이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제가 마누라 이겨먹어서 좋을 거 하나 없다고 그리 말을 했는데 말입니다. 내가 이놈 자식 등짝을 몇 대 후려칠 까다가 참았네요. 제가 알아듣게 혼내놨으니까 사돈께서도 그 일은 마음 풀어주셔요. 앞으로 우리 새아가 마음 아프게 할 일 없을 겁니다. 서로 자기 자식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니 참 그 다음부터 우리 부부는 아무리 사소하게 싸운 일이라도 부모님에게는 절대 다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로 만나도 절대 말 놓는 법이 없으시고 존대하면서도 어찌 그리 자주 만나시는지도 신기해요. 남편도 그럽니다. 나는 우리 엄마가 장모님이랑 저리 잘 지내실 줄 몰랐다. 우리 엄마 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좋아하시면서도 은근히 아들 아깝다고 내색하셔서 걱정했는데. 그뿐인 줄 알아? 어머니 은근히 우리 집안보다 잘났다는 거 티내시려고 귀여운 짓 많이 하셨지. 당신 눈에 귀여워 보였다니까 다행이네. 아기가 있으셨던 건 아니니까 뭐. 근데 장모님이 대인배라 우리 엄마 뻔한 속 다 보이는데도 적당히 받아주시고 한 거잖아. 엄마가 한번 마음 여시면 원래 잘하시거든. 엄마도 장모님한테 잘난 척 해보려다가 그게 안 통하는 사람인 거 아시고는 바로 꼬리 내리신 거지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두 분이 잘 지내시니 좋네. 남편도 양가 어머님이 잘 지내는 것이 당연히 마음 편하고 좋았을 겁니다. 게다가 제가 살림을 그리 잘하는 편이 아닌데 특히 요리는 젬병이거든요. 우리 시어머니 덕에 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먹을거리 걱정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요리 솜씨가 아주 탁월하십니다. 보통 주부 경력 30년 넘으면 웬만한 건 다 잘하는 게 당연하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 친정엄마는 일을 하신 분이라 살림 30년 넘었어도 시어머니 정도 수준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음식과 데코까지 완벽하세요. 한식, 중식, 양식 못하는 게 없으십니다. 결혼하고 남편과 저를 자주 부르시는 편은 아닌데 매번 갈 때마다 먹고 싶은 거 있냐 물으시고 정말 대단한 정석으로 차려주십니다. 어떠니? 오늘은 선아가 양식으로 먹고 싶대서 풀코스로 준비해봤다.
이건 내가 예전에 백화점 문화센터 다니면서 진짜 유명한 식당 셰프한테 배운 거야. 얼른들 먹어봐. 어머,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저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어머니 아무래도 식당을 차리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 내가 요리는 좀 재능이 있지. 맛있다니까 좋구나. 그런데 참 귀여우신 게요. 음식 해놓고 생색내고 칭찬받는 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저랑 남편이 집에 밑반찬이 없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5단 도시락에 반찬이 차고 넘치게 해서 가져다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감동해서 좀 오버를 해가며 감사 표현을 했어요. 며칠 동안 계속 어머니 반찬 얘기를 하며 어머님은 하늘이 내려준 손맛을 가지고 계신다며 이런 건 타고나는 거라고 여태 이런 음식 먹어본 적이 없다고 칭찬을 있는 대로 다 해드렸습니다. 쌍따봉까지 날려가면서요. 그러자 어머니는 얼굴에 좋아하는 기색을 감추지 않으시고는 어머, 너는 정말 사람 비행기 떼우는 소리를 이렇게나 잘하고 그러니? 저렇게 좋아하고 마셨는데요. 근데 그 뒤로 저는 제 손으로 반찬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반찬이 조금 없어질라 치면 어머니가 반찬을 내서 나르시는 통에 말이죠. 남편이 엄마 반찬 지겹다고 그만 먹고 싶다고 해도 막무가내셨습니다. 어머님이 스스로 지쳐서 그만하실 때까지는 우리 부부는 어머니의 반찬을 먹으며 연명해야 하는 거죠. 한동안은 국까지 추가돼서 우리 부부집 오시면 종류별로 국도 끓여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좋아하는 국 위주로요. 반찬 날라더 놓고 국까지 해주시고는 저를 흐뭇한 얼굴로 바라보세요. 저의 칭찬의 말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저는 어머니 따봉을 외치며 엄지를 미친 듯이 흔들어댑니다. 그럼 어머니 얼굴에 엄청난 자신감의 미소가 흐르며 그제야 경쾌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신답니다. 어머니 참 귀여우시죠? 남편 말로는 자기 엄마도 단순한 면이 있지만 저처럼 시어머니 잘 구워 삶는 며느리도 대한민국에 드물 거래요. 구독자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남편 말이 맞나요? 사실은 지금의 사이좋은 양가 관계가 처음부터 좋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분명 어색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하자면 제가 남편과 결혼 전 연애하던 때를 떠올려 잠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저와 같은 회사는 아니고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데 둘 다 공대 출신입니다. 둘 다 부모님 도움으로 해외에서 2년 정도 공부했는데 그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한 케이스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어쩌다 보니 늘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친목 도모하는 자리가 많았어요. 그런 자리에서 여러 번 남편과 보게 되면서 자연스레 호감해서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저 같은 유학생들은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남편은 그때 어머니가 가끔 미국에 와서 지내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얘기 듣고 이 사람이 과연 말로만 듣던 마마보이인가 했습니다. 혹시 엄마 바라기 뭐 그런 거 아니죠? 엄마랑 되게 각별한가 봐요? 유학 생활에 엄마가 옆에서 챙겨주다니 쉽지 않은 일인데 어머니도 참 대단하시네요. 아들 때문에 이 멀리 말도 안 통하는 미국에 와서 고생하시니까요? 나 마마보이처럼 보였어요? 어이,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적응을 잘하시는 분인데요. 여기 오신 것도 말로는 저 챙겨주고 싶다고 하시지만 사실 어머니 자아 실현하려고 오신 이유도 있다니까요. 아마 지내보면 눈치챌 텐데. 지내보니 그 사람 어머니는 아들을 챙겨주려는 목적도 있긴 했지만 외출을 잘 안 하셔도 혼자 늘 바쁘게 지내시더라고요.
어쨌든 타국에서 남녀가 사귀는 걸 같이 사는 어머니 몰래 할 수는 없더라고요. 몇 번 서로의 집도 왔다 갔다 하고 데이트할 때 가끔 제가 남편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라며 간소한 선물을 챙겨드리곤 했는데 이 때문에 둘이 사귀는 건 그때부터도 어머니도 자연스레 알고 되셨고 집에 몇 번 저를 불러 식사도 같이 한 적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님의 첫인상은 뭐랄까 조금 푼수 같고 말 많은 아줌마 이미지였어요. 왜 그런 거 있죠? 생각 없이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돈 자랑하는 그런 아줌마들이요. 누구에게 정말 잘난 척하고 싶어 그런 건 아니고 뭐랄까 그냥 본인의 삶의 전부가 가족이라 자랑할 게 그뿐이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자기 팔자 좋다며 자랑, 잘난 아들이 너무 좋다고 자랑, 남편이 돈 잘 벌어서 당신은 평생을 공주 팔자처럼 살았다며 자기 자랑을 참 많이도 하셨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푼수 같아서 제가 느끼기로는 이분은 어디 가서 동년배들에게 자기 자랑하다가 밉상으로 찍히기 딱 좋은 캐릭터다 싶었어요. 왜 아줌마들 모임에서도 늘 자기 자랑만 하는 얄미운 캐릭터 있죠? 사람이 나쁘다기보다는 너무 해맑고 푼수 같아서 얄미운 그런 분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귀여운 수준으로 이해했습니다. 본인 자랑만 하셨지 저를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하는 건 없으셨으니까요. 내 팔자는 내가 생각해도 참 좋다 싶어. 이 나이에 남편이 돈 대주고 아들 공부하는 미국까지 따라 나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너만 해도 혼자 나와서 어렵게 공부하는데 말이다. 너는 어찌 우리 아들 같은 진국을 한눈에 알아보고 네가 승리자다 얘. 암튼 그때는 어머니 하는 말에 거의 제가 맞장구 쳐드리고 대단하다, 부럽다 이런 식으로 어머니 말에 동조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말 잘 들어주는 제가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아들만 둘 키우다 우리 아들 덕에 딸이 하나 생긴 것 같은 기분이야. 한국 가서도 우리 아들이랑 만날 거지? 아니지? 나는 너 처음 봤을 때 왠지 우리 가족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왔다. 네? 어머니도 참 아직 결혼은 모르는 일이죠. 공부할 것도 많이 남았고요. 한국 가서 취업 성공해야 결혼도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너 결혼 생각도 없이 만나겠어? 당연히 둘이 결혼해야지. 나는 벌써 너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어. 너 딱 보자마자 가족이 될 것 같더라? 미국 땅에서 내가 아들 밥 해주느라 와 있지만 매일 주로하고 나갈 것도 없이 힘들었는데 네가 있으니까 딸 같고 참 좋구나. 저도 물론 그 당시 가벼운 마음으로 남편을 사귄 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먼 타국 땅에서 연애하며 미래의 시어머니까지 빠르게 인사를 드렸지만 큰 거부감은 없었어요. 어머니가 미국에만 계셨던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한국에 가서 아버님도 챙기셨습니다. 어머니는 미국에 오시면 원래 혼자서는 외출도 잘 안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 같이 다니기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원래는 영어도 헬로, 하우아유밖에 못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끌고 다니며 영어를 일부러 많이 쓰게 해드리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머니, 어때요? 원래 언어라는 게 쓰지 않으면 절대 안 늘거든요.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도 일단 말로 꺼내보세요. 어우, 내가 이 나이에 영어를 하려니 긴장이 돼서 말이 잘 안 나와 그러지. 그래도 몇 번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네? 나는 그 어려운 시절에 명문대학 나와서 졸업까지 다 한 사람인데 왜 이리 입에 안 떨어진다니? 옛날 영어 공부는 말하기 위한 공부는 아니니까요. 그나저나 어머니, 대학 공부도 다 하시고 대단하시네요? 그러니? 하긴 그 시절에 대학 나왔으니 편안하게 시집 잘 가서 이날 이때까지 공주팔자로 사는 거겠지. 대학도 그냥 대학 아니야. 사대문 안에 있는 여대 나와서 그 당시에 심리학까지 자기 좀 만나달라는 남자들이 아주 줄을 섰다. 거기서 지금 남편을 만나준 거야.
옛날엔 그 대학 나오면 재벌집에도 시집가고 그랬단다? 근데 선아, 너희 엄마는 대학 공부는 안 하신 거야? 네, 저희 엄마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오셔서 회사 다니셨대요. 저희 엄마가 옷 만드는 기술이 좀 있으시거든요. 엄마는 일복이 많은 팔자신지 어머니처럼 편안하게 살지는 못하세요. 늘 바쁘시고 아직도 제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시거든요. 아유, 그래? 어머니가 아직도 일을 하신다고? 우리같이 갱년기 나이에는 살림만 하기도 힘든데 참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를 해야 하는가 봐. 사는 삶이 달라지니 말이야? 그래도 요즘은 남자 덕 보고 사는 세상은 아니니까 너도 열심히 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땅땅거리면서 살아야지. 대화하다 보면 늘 어머니 자랑을 하는 쪽으로 흘러갔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거의 며느리나 다름없이 생각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미국에서 어머니를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 전에 이런 인연이 있었으니 결혼하면 고부 갈등 같은 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2년 남짓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둘 다 한국으로 돌아와 각자의 진로를 정한 바대로 취업에 성공했고 한국에서도 계속 인연을 이어가다가 결혼하자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미국에서는 저에게 자기 자랑은 좀 하셨지만 살갑게 구시고 저를 예뻐해 주셨던 어머니였는데 한국에 오니 조금 달라지시더라고요. 저도 소위 말하는 대기업 취업에 성공하고 아들도 대기업에 입사를 성공하고 나니까 며느리 잘난 것보다는 아들 잘난 게 아까우셨나 봅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저에게 이런 며느리감 없다고 늘 말씀하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아들에게 손자리가 많이 들어왔었나 봐요. 당연히 손자리를 내치셨지만 한 번은 제 앞에서 은근히 서운하다는 기색을 비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손자리 들어온 집안이 어떻고 하면서요. 글쎄, 우리 아들이 이제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진 아가씨들이랑 선을 볼 수준인가 봐. 저번에는 검사 집안에서 선이 들어와서 나는 우리 아들 이미 혼처 있다고 볼 것도 없이 내쳤는데 이번에는 글쎄 약살한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들어간 건 어찌 알고 다들 나한테 연락하는지 몰라. 아, 엄마. 선우 앞에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나 결혼할 여자 있다고 하고 더 물을 것도 없는 건데. 엄마 다음부터 선이니 뭐니 이런 말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마시고요. 사실 아들에게 선짤이 들어왔다는 어머니 자랑은 저에게 큰 타격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저 같은 며느리보다는 전문직 며느리를 얻고 싶으세요? 잘난 아들인데 저한테 주기 아까우신가 보다. 어머, 얘는 나를 몰려보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결혼할 여자 없었으면 이런 자리에 장가 보낼 수도 있겠구나 한 거지. 다른 뜻은 없으니까 오해 마라. 네, 오해는 안 해요, 어머니. 근데 어머니, 저도 사실 선짜리는 아니지만 의사나 변호사랑 소개팅 해준다는 지인들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아깝고 며느리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며느리 될 저도 대기업 다니는 잘 나가는 연구원이거든요. 그렇지. 나도 잘 알아. 그래, 나도 며느리 잘 얻었다고 생각하고 말고. 저는 어머니 속이 뻔히 보였기 때문에 적당히 어머니 장단을 맞추며 넘어간 적이 많아요. 그냥 저 정도도 제 눈에는 귀여운 잘난 척이었다고 해두겠습니다. 결혼 얘기가 양가에 정식으로 오가면서부터는 선인이 뭐니 하는 말은 저에게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혼이라는 게 양가의 경제 사정이나 부모님과 가족들을 서로에게 알리면서 시작하는 일이다 보니 이래저래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한다고 해도 속상한 일이 생기긴 했습니다. 가령 사는 동네로 더 비싸니 어쩌니 비교의 말을 하신다거나 제가 아직 직장 생활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그런 제 앞에서
속없이 며느리한테 예단 제대로 받고 아들 장가 보내고 싶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비 남편이 우리는 허례허식 없이 실속 있게 결혼할 거라 하니 그래도 남들 하는 건 따라해야 한다며 은근히 서운해 하셨고요. 그래도 제가 어머니를 모른다면 모를까. 스타일을 잘 알기 때문에 크게 어머니와 이견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말은 그리하시지만 결국은 아들 며느리 둘에게 맡긴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신경 쓰는 문제는 정작 다른 데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친정 엄마에 대해 신경이 많이 쓰이셨나 봐요. 뭐랄까요? 동년배의 경쟁심,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나이를 물어보시더니 1살 많다는 말에 왠지 모르게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어머니가 더 어려 보일 것 같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혹시 사진으로 엄마 얼굴을 볼 수 없겠니 하셔서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사진을 보고 금세 얼굴이 또 어두워지셨습니다. 왜냐? 우리 엄마가 패션 쪽 일을 하시다 보니 옷 입는 것도 엄청 세련되고 굉장히 날씬하세요. 키도 크시고요. 저도 엄마 체형을 닮아서 호리호리한 편이고요. 아마 평범한 아줌마의 모습을 상상했는데 사진 속 모습이 솔직히 어머니보다 젊어 보이고 날씬한 데다 세련되어 보이기까지 하니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어머, 너희 친정엄마 왜 이리 젊으시다니? 일을 하셔서 그런가 군살도 하나도 없으시고 아유, 나 상견례 때까지 살 좀 빼야겠다. 입고 갈 옷을 어디서 산다지? 아무래도 백화점에 들러야겠다. 어머니, 저희 엄마는 30년 넘게 일을 하시니 그렇죠. 너무 긴장하실 거 없어요. 어머니도 평소에 엄청 멋쟁이시잖아요. 나 정말 놀랐다. 너희 친정엄마가 이렇게 멋쟁이인 줄 몰랐어. 근데 엄마가 대학도 안 나오고 고졸이시라면서 대단한 일을 하시는가 봐? 대단한 일은 아니고 그냥 옷장사 하시는걸요. 이 정도 안목은 있어야 장사하시는 거니까요. 아, 장사. 어머니가 옷장사를 하시는 거였구나. 하긴 내 친구들도 대학 안 가고 고졸인 애들은 전부 다 회사 들어갔다가 결혼하고 그만두던가 아니면 음식 장사니 뭐하니 하고 살더라. 근데 어머니가 슬쩍 또 대학 부심을 부리시면서 엄마가 고졸이라 장사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속으로는 어머니가 왜 또 귀엽게 속 다 보이는 잘난 척을 하나 싶었지만 별다른 대꾸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럼 엄마는 따로 야간 대학도 안 가신 거니? 네, 그럴 여유가 없으셨거든요. 아, 그래. 힘들게 사셨나 보네. 너 유학까지 보내느라 엄마가 많이 애쓰셨는가 봐. 너 유학 와 있을 때 친정엄마 한 번도 오신 적 없지? 하긴 나도 한 번 오려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랬으니 고졸인 네 엄마는 영어 때문에 더 오기 힘드셨겠구나? 네? 네. 엄마는 워낙 바쁘셨으니까요. 그래서 못 오신 거죠. 어머니의 사고방식이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저 유학 보낸 동안 미국에 못 온 건 바쁜 일정 때문이지 돈이 없어서도 영어를 못해서도 아니었거든요. 어머니는 저와 대화를 하면서 늘 당신이 우월하고 잘났다는 확인을 꼭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귀여운 잘난 척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 들어서 계속 저러시면 어디 가서 다들 싫어라 하겠다 혼자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왜 만나지도 않은 우리 친정엄마를 은근히 견제하며 경쟁심을 느끼셨는지 바로 상견례 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긴 상견례였어요. 상견례는 양가 모두 서울이라 서울에 있는 괜찮은 한정식 집에서 만나는 게 어떻겠냐며 우리 부모님께서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아빠가 잘하는 곳이 있는데 대접을 우리 쪽에서 하고 싶다고 뜻을 전달했어요. 예비 남편도 시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얼마 후 어머니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셨는데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네 친정 부모님이 보자는 식당도 좋지만 더 좋은 곳이 있어서 내가 알아본 장소로 바꿨으면 해. 괜찮지? 한정식은 상견례 때 다들 먹는 거잖니. 우리는 좀 새로운 분위기에서 보자. 이미 너도 잘 아는 마당에 격식 굳이 차릴 필요는 없잖아. 저야 괜찮죠, 어머니. 그럼 어머니가 원하시는 곳으로 말씀해 주세요. 유명한 식당인가 봐요? 요즘 아주 난리란다. 예약하기도 힘들대. 한남동이고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이 온단다. 예전에 니들 미국 유학 시절에 먹던 메뉴도 오리지널로 한대. 괜찮지? 어머니는 레스토랑 이름을 저에게 보내시면서 날짜를 잡으라고 하셨는데요. 그 식당이 유명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가 원하신 식당에서 상견례를 하기로 하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원한 식당은 별도 룸이 있어서 상견례 하기도 괜찮은 곳이었고 장소를 말씀드렸더니 엄마도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상견례 당일 우리 가족은 시댁보다 조금 서둘러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도 서두르셨는지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어머니의 패션을 보고 그만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상견례 자리라고 최대한 브랜드 티 안 나는 옷으로 무채색 계통을 고급지게 입고 가셨는데 시어머니는 각기 다른 명품을 온몸에 휘감고 나오셨더라고요. 머리는 안 어울리게 왜 올림머리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다가 얼굴은 어디서 메이크업을 받고 오셨는가 봐요. 혼조 메이크업으로 잔뜩 힘을 주고 오셨더군요. 그렇지만 티나게 웃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꾹 참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예비신랑은 그런 어머니를 말렸을 겁니다. 하지만 고집을 꺾지 못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평소 어머니의 살짝 빠르고 업된 목소리를 아는 저는 어머니가 인사하실 때 목소리에 정말 한 번 더 빵 터질 뻔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부인. 처음 뵌 건데 그동안 선아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가 꼭 자주 뵌 것 같네요. 우리 선아가 예전에 미국서 공부할 때 도움 많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최서방은 그동안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그냥 이미 사위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실제로 뵈니 저보다 한 살 더 많으신데도 참 동안으로 보이시네요. 별 말씀을요. 사부인이야말로 참 오늘 멋지십니다. 사부인이 워낙 멋쟁이시라 저도 신경 좀 썼네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대학 때 공부만 하다가 시집가서 그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장사하신 사도가 안목은 못 따라가나 봅니다. 이때 시어머니가 은근 뼈 있는 소리를 하셨는데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여유 있게 웃으며 넘기시더라고요. 몇 번의 인사치레가 오고 간 후 자리에 앉았는데 그 집은 코스 요리가 유명하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코스 요리는 취향에 따라 다르게 고를 수 있다며 일단 골라보라고 하시고는 우리 엄마에게도 메뉴판을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메뉴판을 펼쳐본 저는 살짝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메뉴판이 모두 영어였거든요. 양가 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려야겠다 싶었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그때 보인 행동을 보고 그제야 왜 이 식당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했는지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본인이 영어 메뉴를 직접 소개하시면서 잘난 척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 가족이 메뉴판을 보며 조용히 무슨 코스인가 잠시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엄마도 메뉴판을 보고 계시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끼어드시더라고요. 사부인, 이리 주세요. 갑자기 어머니가 보던 메뉴판을 뺏어들더니만 사부인은 고졸이라 영어 메뉴판은 아무래도 못 보지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미리 메뉴를 물어봤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되겠군요. 어디 보자. 일단 에피타이저부터 골라보실까요?
이런 식당에 잘 못 와보셨을 텐데 그냥 제가 추천하는 메뉴로 어떠신가요? 어머니가 원래 잘난 척 잘하는 건 알지만 순간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확실히 시어머니보다는 한 수 위셨어요. 빙그레 웃으시면서 시어머니가 가져간 메뉴판을 도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 제가 주문해도 될 것 같네요, 사부인. 에피타이저는 브라타 샐러드로 하고요. 수프는 프렌치 어니언 수프. 메인은 다들 스테이크로 하실 거죠? 라비앙 로즈 안심 스테이크랑 트러플 까나르, 발로틴도 괜찮겠네요. 제가 프랑스 가서 먹어본 메뉴라 여기서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디저트는 초코 크럼블이랑 티라미수로 하면 되겠네요. 사부인은 어떻게 하실까요? 엄마는 메뉴판을 보며 익숙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주문을 마치고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당황한 듯한 시어머니는 메뉴판을 들고 어버버거리시더라고요. 아니, 영어를 참 잘하시네요. 한국말도 아닌데 어찌 그리 한 번에 알아보고 주문을 하시는지. 시어머니는 아마 영어 메뉴판으로 우리 엄마를 은근히 무시하고 우월감을 느끼고 싶으셨나 봐요. 지금처럼 주문을 한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 본인이 되셨어야 하는 건데 그걸 엄마가 해버리셨으니 아마 당혹스러우셨나 봅니다. 엄마는 사람을 상대하는 분이라 시어머니의 얄팍한 의도를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웃음기를 잃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요. 제가 고졸이라도 영어는 좀 합니다. 제가 사업하는 건 들으셨죠? 네네. 옷장사 하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근데 혹시 이 브랜드 들어보셨어요? 제가 명함 하나 드리죠.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명함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엄마 명함을 받아본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아는 의류업체가 꽤나 이름난 중소기업 브랜드였거든요. 저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쪽 일만 했고 벌써 30년째라 비즈니스 때문에 해외를 많이 다녔죠. 우리 딸 유학 보내놓고도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가보지도 못한 게 참 딸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안 싸더니 우리 딸을 며느리처럼 참 잘 챙겨주셨다길래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부인, 이제 저라는 사람 잘 아시겠죠? 우리 그냥 허물없는 사돈지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거 따지지 맙시다, 사부인. 엄마가 하는 말 듣고 시어머니는 이내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다른 가족들은 두 여자의 기싸움에 그냥 메뉴판에 얼굴을 쳐박고 어쩔 줄 모르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엄마에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이고, 사부인.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참 얄팍한 마음으로 사부인에게 실례를 했네요. 지금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데 어쩔까요? 아까부터 무례하게 한 언사는 용서하세요. 제가 쓸데없는 잘난 척을 사부인 앞에서 했네요. 한마디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은 셈이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셨습니다. 몇 마디 안 하셨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단순한 사람이라 잠시 우리 엄마를 대학 부심, 영어 부심으로 기선제압하려던 어리석은 마음을 바로 뉘우치셨던 겁니다. 엄마는 웃으면서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이셨어요. 아이고, 용서라뇨. 아닙니다, 사부인. 오늘 이렇게 제가 와보고 싶었던 유명한 식당에 상견례 덕에 와보고 고맙다는 말씀드려도 모자랄 판인걸요. 그리고 우리 딸이 사부인 얘기를 예전 유학 시절부터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좋은 분이라고 말입니다. 이미 시어머니나 다름없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셔요. 이제 우리 애들 결혼 논의나 해보실까요? 엄마의 대인배 같은 모습에 시어머니도 활짝 웃으셨습니다. 네, 안사돈. 마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사부인 말씀대로 우리 애들 결혼식 논의나 하십시다. 저와 예비 남편은 가슴을 쓸어내렸고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님끼리 틀어져 파혼하는 경우도 간혹 들었던지라 아까부터 시어머니의 태도에 조마조마했었거든요. 다행히 시어머니의 빠른 사과로 상견례 자리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내내 우리 엄마에게 사업 얘기도 많이 물으시고 여성 기업으로 성공한 무용담을 궁금해하셨어요. 엄마 역시 시어머니 물음에 성의껏 대답했고요. 두 분이 처음 만난 자리였지만 마치 친구가 만나 수다를 떠는 듯 보였습니다. 상견례 끝나고 나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혹시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았느냐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너희 시어머니 그 정도면 귀여우신 거야. 원래 아들 가진 집에서는 모든 며느리보다 잘났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다잖니. 그걸로 기선제압도 하고 며느리가 아들한테 잘하길 바라는 거다. 그냥 단순히 시어머니 짓이야. 눈에 뻔히 보이지만 엄마가 밟고 나고 화낼 일도 아니었어. 그리고 네 시어머니 잘못 인정하고 바로 사과하셨잖아. 그럼 된 거 아니겠니? 사실 저는 우리 시어머니가 나이에 비해 너무 애 같고 철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기가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며 오히려 단순해서 다루기 쉬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최서방을 봐라. 그 정도 인성이면 부모도 좋으신 분들일 거야. 엄마는 기분 나쁘다고 생각 안 하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어. 너도 결혼하면 시어머니한테 잘해. 속이 아주 빤하게 다 들여다보이는 양반이라 서로 꽁할 일은 없겠다. 다행히 상견례에서 시어머니의 귀여운 잘난 척은 훈훈한 에피소드로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은 그 후 무사히 결혼했어요. 그리고 2년째 알콩달콩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다투기도 하지만요. 결혼하고 제일 달라진 건 아무래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건데요. 특히 시어머니와 우리 엄마가 참 가깝게 지내고 계세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칭찬받는 거 좋아하는 어린아이처럼 저한테 귀여운 잘난 척을 가끔 하시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그런 면이 장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다가서야 할 때는 확실하게 다가서는 분이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잘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성격이 너무나 다른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가끔 신기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친정엄마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남편과 결혼 전에 약속한 게 있었어요. 서로 다른 우리가 싸우지 않고 평생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너희 집 우리 집 따지거나 너네 엄마 우리 엄마 이런 소리 하며 싸우지는 말자고요. 날 낳아주고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 소중한 것처럼 서로의 부모님도 똑같이 생각하도록 노력하고 언제나 더 잘하도록 하자고 몇 번이나 약속 꼭꼭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허물도 사랑으로 감싸주자고 말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시어머니가 못되게 굴었다거나 처가에서 서운하게 한다거나 이런 일로 파혼하는 경우가 꽤나 많은 거 아시죠? 하지만 정말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명 이해하며 넘어갈 수 있고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사연을 들으신 우리 구독자분들도 언제나 서로의 부모님을 내 부모처럼 아끼는 마음으로 마음에 안 들고 서운한 일 많겠지만 한 걸음만 물러나서 한 번 더 이해해보자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모두들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저의 행복한 결혼 생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